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리 지식 채널의 오석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서 메뉴 이름을 대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메뉴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레스토랑에서 사용되거나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메뉴 이름에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식의 이름, 즉 메뉴 명칭의 구조와 또 여기에 담겨진 의미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메뉴 명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음식을 연구하거나 또는 음식 문화와 관련돼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 메뉴 명칭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참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이 메뉴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음식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리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가별로 문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앞에 나오는 단어는 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조리법을 설명하게 됩니다. 한번 김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무김치, 배추김치, 오이김치와 같이 앞에 나오는 단어는 재료가 되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김치라고 하는 조리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라고 하는 조리법은 배추나 무와 같은 채소를 소금에 절인 후에 갖은 양념을 해서 발효시킨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가 주어지든 간에 이 채소를 소금에 절인 후에 갖은 양념을 해서 발효시키게 되면 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치가 앞에 단어로 붙게 되면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과 같이 김치는 재료가 되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조리법이 됩니다. 서양 요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규칙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틀렛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크 커틀렛, 비프 커틀렛과 같이 앞에 단어는 재료가 되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조리법이 됩니다. 즉 커틀렛이라고 하는 조리법은 재료를 얇게 점여서 양념을 하고 튀김옷을 입혀서 딥프라이 하거나 팬프라이 해서 제공되는 그런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재료가 선정되더라도 뒤에 조리법을 따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재료가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얇게 점여서 양념을 한 다음에 튀김옷을 입혀서 딥프라이나 팬프라이를 해서 굽게 되면 그 재료의 이름이 붙은 커틀렛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 붙는 조리법이 그 지역 또는 국가 그리고 민족의 음식 문화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리법은 어떤 국가나 민족의 음식 문화를 표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음식을 브랜드화해 나갈 때에 그 방향과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동안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음식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메뉴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메뉴 이름의 기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정체성이 모호한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이러한 상태에서 부지불식 중에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김치를 알리기 위해서 김치 스시 또는 김치 피자를 만들게 되면 앞에 김치는 재료가 되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조리법이 되기 때문에 스시와 피자를 홍보해주게 되고 아울러 스시와 피자 조리 방법의 확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시와 피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누구의 혜택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조금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그 나라와 민족의 음식 문화를 홍보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면 김치의 조리법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치 조리법과
적합한 재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도마도 김치, 브로콜리 김치, 아티초코 김치와 같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가 김치 기술과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맞도록 조리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찌개나 국 그리고 불고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음식 이름으로 돌아와서 두 개의 단어가 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메뉴 명칭에는 앞에 나오는 단어는 재료, 뒤의 단어는 조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리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앞에다가 조리법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조리법이 동사로서 수동태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릴 스테이크, 훈제 연어와 같이 앞에 나오는 단어가 조리법일 경우에는 그릴드, 스모크드와 같이 조리법을 강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축적되어 온 조리법에 따른 맛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메뉴를 보다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됩니다. 셰프 출신으로 세계적 조리학교 CIA 매치 총장이 맛의 정의를 메모리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식조리 분야 소비자 행동론과 고객 심리 마케팅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룬 논문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조리인들이 이러한 지식들을 갖추고 메뉴 마케팅과 메뉴 개발을 하신다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음식의 이름, 즉 메뉴 명칭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리 지식 채널의 오석태교도였습니다.